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스팸은요. 스페셜 V 한정 대왕 귀요미들입니다. 한유미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대왕, 왕큰 또 귀요미들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비시즌 동안 정말 이 두 분 보고 싶어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단 뭐 국제 배구 뭐 중계할 때도 있었고 여기저기 조금 바빴던 것 같아요. 뭐 실업연맹 중계도 했었고 네. 간간히 제 얼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끊임없이 또 배구와 함께했던 또 한유미 위원이고요. 정다호 기자는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본업이 있으니까요. 본업 열심히 했고 또 배구 컵대회도 다녀오고 배구 현장도 잘 다니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배구 시즌을 맞이할 워밍업을 또 마친 두 분인데요. 스페셜 V 또 이번 시즌 첫 출연이시니까 시원하게 또 포부 들려주시죠. 시원하게요. 시원하게는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좀 솔직 담백하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스페셜 V도 좀 최대한 솔직하고 좀 담백한 얘기 그리고 알아듣기 쉬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다호 기자는요? 저도 뭐 오늘 첫 출연이긴 한데 뭐 지금 몇 시즌째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 늘 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현장 이야기 위주로 해서 제가 듣는 이야기들 많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숙함 속에서도 또 늘 새로운 또 소식을 항상 가져다주는 두 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분과 함께 오늘 열린 경기 이야기 차차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감한 전력 보강 후 새로운 시즌 이 첫 경기에 나서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상대는 이 개막전 아쉬움을 지우고 시즌 첫 승을 노리고 있는 현대건설인데요. 결과는 어땠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서브 득점! 이주아! 18대17 제역전 IBK 기업은행. 또 하나 기록합니다! 리듬이 맞지 않아요. 볼이 천천히 올 때와 쭉 지금 날아올 때는 다리 움직여서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데 미리 나갔단 말이에요. 예. 19대19. 황민경. 수비가 됩니다. 위파위! 성공해요! 위파위! 현대의 장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현대건설이 다시 한 점을 앞서 나갑니다. 전정민 선수가 조금 빠르게 떠주고 양 사이드 늘 크게 벌려야 됩니다. 호이에서 블로킹! 이다현! 미리 뛰었어요. 이제 한 점을 더 치고 나가는 현대건설입니다. 이게 문제가 IBK는 지금 상대가 가장 사이드가 낮은 상황에서 연속 실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김현변이 잘 붙였습니다. 돌리는 페인트. 양효진. 네. 양효진 선수 눈에 지금 너무 빈 공간이 보였어요. 몸 안쪽으로 스파이크! 이 공을 네. 살리지 못했습니다. 터치아웃입니다. 24대22 현대건설의 오늘 경기 1세트 세트 포인트입니다. 자, 리시브 붙어옵니다. 성공이에요. 이주아 24대23 현대건설의 세트 포인트고요. 빅플레 선수의 서브도 앞서 날카로웠습니다. 짧게 넣어야 됩니다. 김현경 잘 받았고 짧게. 보마 강타 네. 블루카운트. 결국 1세트 현대건설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25대23으로 세트를 오버에 들어왔습니다. 연타 넘어지면서 김다인의 디그입니다. 반대편으로 뿌렸어요. 정지훈 블루카운트. 황민경의 디시네요. 양석. 네, 괜찮아요. 이렇게 손톱으로 하든 발톱으로 하든 손목으로 하든 어쨌든 시도가 있어야지 이걸 개선을 하는데 네. 시도 자체를 안 하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안쪽에 떨어집니다. 서브 득점. 절묘하게 떨어집니다. 네, 헬레노 득점입니다. 자, 리시브 흔들렸어요. 넘겨내는 IBK 찬스볼. 현대건설 빅파위 가로막혔고요. 커버가 됩니다. 나현수 달려나오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황민경 성공입니다. 이제 넉점 차까지 22대18. 자, 네트 타워 떨어집니다. 이제 석점 차. 이주아 오늘 서브 득점이 2개나 있군요. 3개나 있군요.
양효진. 가운데 23대 19. 넘어왔어요. 전신터 백터스로 빅토리아 성공입니다. 24대 22. 공간을 잘 봤습니다. 그냥 자신 있게 이렇게 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때는 공격수들을 믿어줘야 됩니다. 김다인 머마 성공입니다. 현대건설 IBK 기업은행의 끈질긴 추격을 결국엔 끝까지 뿌리쳐내면서 김다인 살렸고 양효진. 양효진도 어느새 11득점째. 어렵게 살렸어요. 그리고 해결을 합니다. 야, 지금 황민경 선수는 식은땀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고현이 받고 정지훈의 킥오픈 바운드를 시켰습니다. 앞설 수 있는 기회 IBK 황민경 경기를 다시 뒤집습니다. 네. 리시브는 흔들립니다. 내려와서 올립니다. 정지훈의 오픈 김채원이 받고 전신통 백허 빅토리아 득점입니다. 네, 이기는 공식, 득점 나는 공식이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IBK입니다. 자, 좋은 서브를 넣어주고 하이볼에 대한 브로킹을 정확히 가지고 그 다음에 디그가 된 이후에 외국인 선수의 마무리. 가운데 중앙 백어택 성공입니다. 모마 자, 브로킹 와야 돼요. 황민경 잘 받았습니다. 빅토리아의 백어택 모마 살렸고 모마 던져 올리는 육서영 다시 한번 장타 빅토리아. 이렇게 공격적인 플레이가 필요하죠. 고민지의 리시브 모마 백어택 수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살리는 현대건설. 자, 연타 공격 받아냈습니다. 전신통 다시 한번 빅토리아 네트에서 밀어냅니다. 바운드를 시켰고 김다인 바쁘게 움직입니다. 김현견 반대편 고예린 스파이크 터치아웃 득점 24대 23. 리시브하는 선수들에게는 가장 싫은 순간이 왔습니다. 전신통 황민경 25대 23. 이 경기는 3세트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안쪽에 떨어집니다. 김현경 리베로 나간다고 생각했나봐요. 위파위 모마 막힙니다. 블로킹 중요한 순간 최정민의 블로킹이 터집니다. 중요할 때마다 가장 쉬운 득점이 됐고 하나는 서브 득점, 하나는 브로킹 득점. 전신통 왼쪽에 빅토리아 가로막힙니다. 동점 블로킹. 다시 한번 빅토리아 위파위 받고 모마 강타 수비가 됩니다. 하이볼 상황 빅토리아 정지훈 스파이크 육서영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빅토리아 막힙니다. 역전 블로킹. 이제 오늘 현대건설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전신터 황민경 자 받았습니다. 아이. 모마 백스텝 강타 살렸어요. 빅토리아 스파이크 4세트 쭉 들어갑니다. 골 끝을 살려줘서 빅토리아 선수가 그냥 이거 마음 놓고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줘야 되고. 네. 자, 마지막에는 좋은 골이 갔고요. 황민경 선 자세를 낮춰 올립니다. 정지훈 안쪽입니다.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 전신터 빅토리아 살렸어요. 자, 현대건설 경기를 끝낼까요? 모마 스파이크 수비로 받았습니다.
올렸어요. 강타! 위파이 받았고 한 번 더 모방을 스트라이크로. 그러나 바운드를 시키는 IBK. 천신통 육사요.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IBK 기원의 밖으로 팀에서 나갔을까요? 드롭고 터치아웃에 대한 비도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뭐 경기를 우여곡절 끝에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2패와 1승 1패는 굉장히 현대건설이 2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거둡니다. 상대보다 10개 적은 범실로 경기를 마쳤고요. 4세트 듀스 승부 끝에 결국 승기를 챙겨온 현대건설입니다. 한편 IBK 기업은행 7개의 서브에이스로 분위기를 흔들어봤는데요. 빅토리아 선수가 35득점으로 분투해봤지만 승리까지 연결되진 못했습니다. 변화와 유지의 팀 간의 맞대결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이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두는데 성공했는데요. 이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올 시즌 스페셜 V에 또 새로워진 부분이 이 해설위원이 코너 속의 코너를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전날 박미희 위원은 이 감독 출신으로서 장소영 감독의 좀 시선에서 경기를 분석해 봤는데요. 오늘 한유미 위원은 좀 어떤 부분에 집중하셨습니까? 일단 올 시즌 저는 이제 제 포지션이었던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올 시즌 이 스페셜 V에 왔다 하면은 그 언제보다 그 누구보다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에 집중을 해서 경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오늘은 정지훈 선수한테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정지훈 선수가 1, 2세트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9득점을 올려줬고 또 리시브 점유율도 29%인데 효율도 42%, 성공률도 44%. 굉장히 좀 좋은 기록을 보여준 반면에 이 3세트 이후부터는 공격 성공률도 좀 떨어졌고 리시브 효율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3, 4세트 합해서 3득점에 또 그쳐 있었던 정지훈 선수인데 이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올 시즌 개막전에서도 그렇고 좀 뒷심이 좀 아쉬웠던 정지훈 선수인데 이게 목적타 리시브를 계속해서 좀 받다 보면은 이게 중요한 순간에는 좀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경기가 클러치 상황이나 이럴 때는 압박감이 더해지잖아요. 그럴 때 좀 정지훈 선수가 이런 극복하는 힘이 더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딜레마이긴 한데 그런 상황을 정지훈 선수가 자꾸 극복을 하는 경험이 쌓여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자꾸 교체가 되니까 이게 조금 정지훈 선수가 이거를 좀 극복해내는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이 정지훈 선수가 좀 자신의 역할을 더 짧은 시간에도 집중력 있게 좀 보여주는 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변화와 유지의 팀 간의 맞대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현대건설은 세터와 아포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포지션이 그대로인 반면에 IBK 기업은행은 변화가 정말 많았습니다. 좀 이 변화가 많은 IBK 기업은행의 오늘 호흡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현대건설은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새로워진 팀들과의 이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터와 그 주포의 호흡인데 현대건설은 이제 첫 경기에 모마 선수와 이 김다인 선수의 호흡이 좀 아쉬웠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1세트부터 모마 선수를 잘 활용을 하면서 모마 선수의 공격 리듬이 좀 살아났고 이 좋은 감을 끝까지 잘 유지를 해줬습니다. 오늘 모마 선수가 25득점에 뭐 공격 성공률 38%를 기록을 해줬고 이 현대건설에는 모마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주공격수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모마 선수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줄 필요가 있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이 천신통 선수와 빅토리아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빅토리아 선수와 천신통 선수의 호흡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뭐 빅토리아 선수가 35득점을 하긴 했지만 범실이 15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중간에 호흡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좀 있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좀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선수만 너무 활용을 하다 보니까 빅토리아 선수가 점유율이 50%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대쪽의 선수들이 같이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는 기업은행이고 오늘 황민경 선수가 이제 3세트에만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네. 6득점에 71%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빅토리아 선수 대각 반대쪽에 있는 선수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지만 기업은행도 좀 좋은 경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새로 합류한 천신통 선수를 중심으로 또 다른 공격수들 간의 호흡이 조금 더 안정적이 되면 IBK 기업은행도 빠른 시일 내에 좀 승리를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자부 경기 만나봤습니다.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1위 정관장부터 페퍼저축은행, 흥국생명까지 개막전 승리를 거둔 세 팀 자리하고요. 1승 1패 현대건설 4위, 5위 IBK 기업은행부터 한국도로공사, GS칼텍스 아직 시즌 첫 승을 거두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봄배구를 노리는 한국전력과 통합 5연패에 도전하는 대한항공이 만났습니다. 한국전력의 시즌 첫 승일지, 대한항공의 개막 2연승일지 결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한항공입니다. 유광호의 서브. 잡아놓고 왼쪽 성공입니다. 야마토와 임성진 조합인데요. 한전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준의 하이브리드 서브. 임성진이 잡았고요. 석점! 크게 활약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높게 볼을 띄우고요. 견뎠습니다. 약간 볼은 낮았죠? 이준 선수가 넘긴다는 것이 그대로 살리지를 못하면서 올해도 김관우 선수가 천안고등학교 막 졸업하자마자 이제 프로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원들이 충분히 기회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엘리안 선수가 1세트의 주인공입니다. 점수 17대 18. 신용석의 서브. 깔간택! 이제는 한 점 차입니다. 네트 맞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가운데 잘라들었습니다. 따라가면서 엘리안, 그러나 프리존. 여스파니 20점 이후에 승부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서브 득점. 정환영 선수 서브 득점. 야마토 살립니다. 자, 마지막에 3단 짧게 넘겼는데요. 한 번 더 임성진, 왼쪽에 엘리안 스파이크. 마지막에 밀리면서 그냥 나갔다는 엘리안. 표현인데요. 자, 비디오 판독 한번 써보죠. 네. 공격이 들어왔는지 나왔는지를 묻는 비디오 판독에서 제 생각이었습니다. 임성진. 이번에도 포인트를 내주네요. 이번 세트 임성진의 세트예요. 한 선수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높습니다. 임성진 선수입니다. 자, 김규민 선수가 띄웠고 제자리 공격에 그대로 받쳐 올리고 있습니다. 타점 올라왔어요. 엘리안 포효합니다. 조근호 선수가 타점 높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근호의 서브 가운데 있고요. 그러나 여스파니 같은 쿠바 출신의 후배인 엘리안 선수에게 대각선적으로 점수 25대 25. 움직이는 시영석. 야마토가 지금 잘했죠? 흔들립니다. 네, 기회가 왔습니다. 자, 손 들었어요. 손 들었습니다. 어디로갑니까? 성공 득점. 엘리안이 손을 들었습니다만 마침표를 찍고 있는 시영석 선수 주장입니다. 9점이 있었거든요. 리스브 잘 됐습니다. 퀵어펀 엘리안 득점이에요. 네. 블로커 2명을 앞에 놓고 많은 호흡을 맞췄던 왼쪽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오른쪽 RF. 확실히 유광우 선수가 베테랑의 그 진면목을 이번 세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트 맞고 득점입니다. 행운의 득점.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부장 신영석이 블로킹을 잡았습니다. 리셉션 됐습니다. 왼쪽 갑니다. 결국에는 퀵오픈 시석공으로 경기는 파이널로 5세트로 갑니다. 유광우 네트 맞고 때리지를 못하죠. 천위 살리는 정지석. 유광우 세터. 자, 볼이 약간 뒤로 빠졌는데요. 힘을 다합니다. RF 서브 좋았죠. 퀵오픈. 자, 2명 맞기 어렵게 살리고 있습니다. 약간 짊어지는 볼입니다. 결국 막힙니다. 구교혁 선수의 서브 어렵게 받쳤습니다. 시간차. 자, 한 번 더 넘어와요. 어디로? 누가? RF 득점. RF의 서브
들어왔어요. 나갑니다. 임성진의 서버 흔들립니다. 포인트를 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실까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살리죠. 넘깁니다. 한 번 더 넘어볼. 동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왼쪽 터치아웃 만드는 정한용 선수였습니다. 친구인데 왼쪽 착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엘리아 브로킹 포인트. 20대 18. 확실하게 보여지네요, 이건. 오버넷이 아닌 것으로 되었습니다. 오만의시 아닌 것으로 판독됐습니다. 경기 종료. 오늘 수원 개막전에서 한국전력 빅스톰이 바람을 일으킵니다. 네, 정말 20점까지 가는 5세트 접전 끝에 결국 승리한 팀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오늘 60%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는데요. 임성진 선수와 엘리안 선수가 각 26득점씩 뜨거운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요스바니 선수가 24득점으로 힘을 내봤지만 결국 마지막 5세트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 남자부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전력이 팬들에게 홈 개막전 승리를 선물했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이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임성진 선수가 홈 개막전 첫 경기부터 정말 미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수원의 왕자 임성진 선수가 오늘 아주 멋진 활약을 했는데 우리가 늘 기대하는 선수고 실제로 아주 착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경기만 보면 임성진 선수가 조금 더 발전한 게 아닌가 싶은 경기였습니다. 오늘 아주 임성진 선수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이 비시즌에 허리가 좀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잘 회복을 해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외국인 선수 엘리안 선수가 조금 이제 기복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임성진 선수가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특히 이 3세트에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이 요스바니 선수와의 거의 뭐 정면 승부에서 외국인 선수처럼 좋은 활약을 해줬고 또 이제 마지막 5세트에도 아주 중요한 서브로 완전히 흐름을 가져오는 좋은 경기를 했고요. 이 세터 야마토 선수도 확실히 이 비시즌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서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사실 컵대회 때는 조금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좀 힘을 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리그에 적응을 잘 한 것 같고요. 뭐 엘리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세트마다 세트 중에도 기복이 있었지만 또 5세트에는 이제 9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어줬고요. 한국전력이 사실 좀 걱정이 많은 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터를 아시아 쿼터를 데려왔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뭐 엘리안 선수가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임성진 선수가 사실 이 정도로 계속 꾸준히 해준다면 네. 아마 한국전력도 충분히 해볼 만한 전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V리그 팬들에게 정말 재밌는 경기를 선사했던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순간 승리를 거머쥔 건 한국전력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순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패했지만 5세트로 승점 챙긴 대한항공이 1위고요. 그 뒤를 개막전에서 승리한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이 잇고 있습니다. 오늘 5세트 끝에 승리한 한국전력 4위고요. 그 뒤를 아직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한 우리카드와 KB손해보험, OK저축은행이 자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시즌 더 강력하고 날카로운 팩트로 돌아온 스포츠서울 정다워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입니다. 비시즌 동안 우리 이 시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오래 기다린 만큼 바로 소식 전해주시죠. 기다리셨나요? 엄청 기다렸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오늘 첫 이야기는 조금 이제 달라진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여자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큰 변화가 없죠. 하지만 남자부는 이 외국인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외국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워낙 변화가 커서 이 점을 좀 집중 취재를 했는데요. 일단 남자부 이제 7팀을 찾아보면은 5팀이 외국인 감독입니다. 한국전력과 삼성화재 2팀만 빼면 전부 이제 외국인 감독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토미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핀란드 국적이고 오기노 감독은 일본 국적이죠. 그리고 새로운 우리카드의 파리스 감독은 브라질, 프랑스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 불란 감독, 현대캐피탈의 불란 감독은 프랑스, 그리고 이제 KB 손해보험의 새로 이제 감독 대행을 맡게 됐죠. 마틴 수석 코치는 아르헨티나 국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팀당 사용하는 언어가 최소한 3개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또 스태프까지 데려오면서 규모가 커져서 그러니까 감독, 선수, 뭐 스태프까지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전과는 아예 차원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외국인 선수 아시아 쿼터도 올해는 좀 국적도 다양해졌고 그러면서 이 아무래도 이 아시아 쿼터 선수들은 영어를 쓰는 선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국 통역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번 시즌부터는 중요한 게 통역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감독의 메시지를 얼마나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통이 달라질 거거든요. 사실 근데 배구에서는 소통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감독의 소통, 그리고 선수들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그 역할을 하는 통역들이 얼마나 원만하게 전달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됐습니다. 확실히 좀 이 시즌을 좀 치르다 보면 통역들도 화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약간 감독의 이 성대모사를 하는 듯한 또 모습도 종종 만나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말을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맡은 역할이 좀 다양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그 통역이 일단 그 감독이 하는 말의 그 감정까지도 같이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선수들이 이제 내가 감독한테 혼나는 건지 통역한테 혼나는 건지 살짝 헷갈릴 때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정까지 전달을 해야 되고 사실 이제 경기가 끝나고 훈련이 끝난 이후에는 거의 막 개인 매니저 같은 역할도 하기도 해요. 같이 뭐 쉬는 날 같이 식당도 가줘야 되고 뭐 부모님이 한국에 온다 그러면 또 같이 의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통역이 한 가지 일을 하기보다는 정말 많은 일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통역의 역량에 따라서 또 팀에게 좀 영향을 좀 많이 또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V리그에서 이 통역의 규모도 굉장히 좀 클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7개 구단 파악을 해보니까 네. 총 19명입니다. 거의 20명. 남자부에서만. 군대로 네. 따지면 거의 소대급 규모인 건데요. 일단 현대캐피탈이 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감독, 코치 통역을 따로 두고요. 그 스페인어, 중국어, 선수 통역도 두고 있어서 4명이나 되고요. 뭐 삼성화재, 한국전력, KB 같은 경우는 2명인데 대한항공, 우리카드 그리고 OK저축은행은 3명입니다. OK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 감독은 일본어를 쓰고요. 네. 피지컬 트레이너는 브라질 사람이라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외국인 선수 루코니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래도 영어로 소통을 합니다. 아시아 쿼터는 또 중국어를 쓰기 때문에 여기다 한국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 5개 언어가 팀 내에서 통용이 되는 겁니다. 정말 글로벌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좋은 통역을 구하는 것도 이제 구단이 굉장히 큰 역할이 될 것 같은데 그 구단 입장에서는 통역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비시즌에 구단들이 이 통역을 구하느라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언어만 이해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배구라는 그렇죠. 스포츠 종목의 특성까지 이해를 하고 그것까지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이해도 또 센스까지 이제 보유한 분을 이제 모셔야 되는데 그 능력자를 구하는 게 참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 구단과 모 구단은 통역 한 명을 놓고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승자는 조금 더 많은 연봉을 제시한 팀. 결국엔 네. 돈이죠. 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단에서도 이제는 워낙 그리고 이제 언어가 뭐 이란어, 뭐 중국어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버리니까 네. 통역을 굉장히 구하기 어려워서 어쨌든 뭐 다들 잘 구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또 다음 시즌 되면 또 새로운 언어를 쓰는 선수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또 구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이 V리그 남자부 사무국들에서는 또 새로운 또 이 일거리 이런 것들이 좀 생긴 분위기입니다. 확실히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외국인 선수들, 아시아 쿼터 선수들의 요즘에는 외국인 감독까지 또 많기 때문에 통역 쟁탈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V리그에 특히나 외국인 감독이 좀 비중이 커지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계속 성적이 안 나거나 그러면 이제 계속 변화를 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선수들은 한정돼 있고 선수를 바꿀 수가 없으니 계속 지도자들을 조금 바꾸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직 여자부보다는 그래도 남자부가 훨씬 더 이제 외국인 감독이 훨씬 더 많긴 한데 이제 자꾸 좀 변화가 필요해서 구단들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이번 시즌 좀 가장 큰 변화가 좀 많아진 외국인 선수 또 감독의 비중인데요. 이 시작부터 알찼던 팩트아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시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팩트아워 첫 시간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올 시즌 스페셜 V에서 새롭게 준비하는 코너죠. 짤방 시간인데요. 또 어떤 명장면들이 그 순간을 채웠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수비가 됐습니다. 노방 강타. 자, 황민경 뒤 전신병 넘겨 빅토리아. 그러니까 지금 빅토리아 선수가 IBK 기업은행에 18득점 가운데 17득점을 빅토리아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 오늘은 50%에 가깝습니다. 정확히 48%. 네네.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을 또 이 가득 채웠던 김호철 감독의 또 표정이 네, 참 확신의 인상적이네요. 세터상. 네. 누가 봐도 세터서. 네. 또 이 천신통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던 또 김호철 감독인데요. 이번 시즌 이 두 선수와 감독의 케미를 또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부입니다. 지난 시즌 준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OK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이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칩니다. 두 팀의 예상 승리 확률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 전원, 현대캐피탈이 OK저축은행을 상대로 승리한다고 전망했는데요. 지난 시즌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OK저축은행이 승리를 거뒀었는데 이번 시즌 사실 초반의 분위기를 보면 이 현대캐피탈이 조금 더 좀 우세하다고 전망한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저 100% 보니까 네. 또 조금 이제 민망하긴 한데 확실히 뭐 현대캐피탈이 뭐 컵대회 때도 그렇고 뭐 첫 경기 때도 그렇고 확실히 높이 공격 이런 면에서는 아주 강한 장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력에서 우세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개막전 공격 성공률만 봐도 현대캐피탈이 54%, OK저축은행이 42%로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캐피탈이 이제 우리카드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걸 보면 결국은 리시브입니다. 레오 선수와 호스봉 선수를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OK저축은행이 지난 시즌 이제 오기노 감독 체제에서부터는 서브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란 말이에요. 서브를 일단 안전하게 넣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이제 리시브를 공략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걸 못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워낙 공격수들의 이제 신장, 또 공격 성공률, 타점 이런 것들이 상대보다는 확실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리시브를 반드시 흔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버텨야 되고요. 반대로 현대캐피탈은 이제 허수봉 선수와 레오 선수가 리시브를 어느 정도만 버텨준다면 분명히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거고요. 레오 선수가 사실 우리카드전에서 리시브 확실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얼마나 또 잘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흐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지난 시즌도 보면 이 스페셜 V의 이 승패 예측이 선수를 좀 자극하는 좀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과연 또 이 남자부 경기는 또 이 결과와 함께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여자부 경기 전망해 보겠습니다. 개막 2연승에 도전하는 흥국생명과 시즌 첫 승에 도전하는 GS칼텍스가 만났습니다. 스페셜 V 패밀리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여자부 역시 만장일치였습니다. 흥국생명이 GS칼텍스를 꺾고 개막 2연승을 만들어낼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이 만장일치가 나온 이상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유미 위원이 흥국생명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양 팀의 이제 시즌 첫 경기 결과가 이런 만장일치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흥국생명이 첫 경기 때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뭐 김연경과 소트쿠 선수가 37득점을 합작을 했고 또 여기에 이 새로운 아시아 쿼터 선수죠. 피치 선수 역시 9득점으로 힘을 보탠 데 이어서 또 이 정윤주 선수까지 두 자릿수 득점을 하면서 그날 경기에서 총 4명의 공격수들이 다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반면에 이제 GS칼텍스는 코보컵에서 준결승에 오르면서 기대감은 올라갔는데 막상 개막 후에 이 정관장과의 경기를 보니까 코보컵 때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내려간 건 사실이고 이 코보컵이 탐색전이었다면 이제 탐색은 끝났고 본 게임에 들어가는 건데 일단 뭐 GS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분석이 다 돼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와일러 선수가 코보컵 때만큼 어떤 리시브 목적타에 대해서 견디는 힘이 과연 얼마만큼 이렇게 유지가 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V리그 지옥의 목적타에 네. 들어온 걸 환영하고 이걸 견디면 네. GS칼텍스도 빨리 승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와일러 선수가 얼마만큼 잘 견디고 또 공격까지 잘 가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흥국생명을
흥미로 꼽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조금은 구차할 수 있는 변명이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로 좀 네.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GS칼텍스와 OK저축은행 좀 빠르게 좀 분위기 반전을 좀 시켜야 하는 두 팀입니다. 뭐 올 시즌 아직 단 2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이 스팸들의 예상이 현재까지 100% 좀 적중하고 있거든요. 과연 내일도 스팸들의 예상이 적중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 스포츠는 내일 저녁 6시 50분부터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신승준 캐스터와 이숙자 해설위원이 함께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벌써 스페셜 V 마칠 시간입니다. 또 두 분과도 이렇게 이번 시즌 첫 스페셜 V를 함께 했는데요. 간략한 소감을 좀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오랜만에 해가지고 살짝 말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그냥 좀 자연스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다우 기자는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계속 OK저축은행이 마음에 걸려서 0% 사실 선수들이 받으면 제가 이제 와서요? 왜냐면 저는 현장에 많이 나가니까 네. 이제 좀 구단 관계자분들이 꼭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OK저축은행도 화이팅 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는 두 분입니다. 과연 또 이 내일 스팸들의 예상이 얼마나 적중할지 마지막까지 꼭 지켜봐 주시고요. 내일도 스페셜 V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